이번에는 동적 메모리 할당 1차원 배열편을 한번 같이 설명 듣고 코딩을 하겠습니다. 1차원 배열의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1차원 배열을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해서 프로그램 내에서 활용해 보고자 하는 코드인데요.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자, 메인 함수 안에서 자, 우리가 동적 할당한 메모리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 이름 있는 정적 메모리 할당한 기억 공간 필요합니다. IP라는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해 두었고요. 현재 초기화를 시키지 않아서 네, 쓰레기 값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인티저 컬럼이라는 변수를 하나 또 선언해 두었어요. 자, 역시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겠죠. 자, 컬럼의 수를 입력하시오. 그러니까 열의 개수, 방의 개수를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자, 방의 개수를 입력을 받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방의 개수를 자, 5하고 엔터가 되면 그쵸? 자, 5개짜리 방 이렇게 되고요. 마이 얼록 함수로 네, 컬럼을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마이 얼록 함수에서는 인티저 방 5개를 동적 메모리에 할당해서 예, 그 할당한 기억 공간의 주소를 리턴해 주면 돼요. 그죠? 자, 마이 얼록 함수는 그 내가 컬럼 수 전달인자로 받은 것을 동적 고 방의 개수만큼 메모리. 자, 인티저 방 5개니까 20바이트를 동적 메모리 할당해서 그것의 시작 주소를 IP에게 리턴해 주면 되죠. 자, 그러면 그 IP를 가지고서 자, 그곳에 데이터를 저장할 건데 자, 그림상으로는 네, 어머, 네, 예, 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고양이가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가 봐요. 에이 녀석, 자, 인사해. 안녕하세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책상 위로 올라왔어요. 제가 먹을 걸 갖다 놨더니 먹을 거에 관심을 갖네. 어, 고양이들이 되게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름인 것 같아요. 모든 고양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있는데 특히 저희 집에서는 조금 아까 봤던 우리 하루가 호기심이 짱 많은 애입니다. 문을 열어놨더니 슬그머니 들어와서 책상 위를 한번 탐험하고 나가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구조로 내가 에몰록 마이 얼록 함수한테 5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인티저 방 5개를 할당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이것의 시작 주소가 700번지다. 그러면 700번지 들어와서 이렇게 가리키는 구조가 되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렇게 이런 구조로 메모리가 할당돼서 오면 마이 얼록 함수에서 할당했다고 마이 얼록 함수 안에서만 쓰는 건 아니죠. 이 할당된 기억 공간의 주소를 이렇게 리턴 값으로 보내줘서 IP가 받으면 그때부터 IP가 메일 함수 내에서 이 IP 번지에 있는 700번지에 있는 동적 메모리 할당한 기억 공간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역시 그 주소 700번지를 데이터 인풋이나 데이터 아웃풋 함수로 보내주면 데이터 인풋에서는 컬럼계, 그죠? 5개가 되겠죠? 5개의 데이터 값을 입력받아서, 자, 여기를 이제, 여기 다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었을 텐데, 여기의 값을 뭐 10, 20, 30, 40, 50으로 초기화를 시켜갖고 올까요? 자, 그리고, 자, 이 데이터 아웃풋 함수를 이용해서 이 IP 포인터가 가리키는 배열에 있는 내용을 출력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myDelete IP에서 최종적으로 얘를 해제하는 코드까지 자, myDelete 함수에서 해제하는 코드까지 완성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함수들 4개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자, 요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는 형태로 메모리를 할당해서 사용하고 해제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 기초 코드는 작성해 놓았죠? 자, 이 기초 코드의 내용을 이 밑에 4개의 사용자 정의 함수를 다 완성해서 실행까지 해보도록 하죠. 자, 시간 드릴게요. 한 5분이면 작성하시겠죠? 자, 5분이면 작성하시겠죠? 지금 11시 5분이니까 11시 10분에 코드 설명할게요. 작성하십시오. 저도 작성할까요?
자, 여러분들, 네, 다 작성하셨나요? 아이고야,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네, 5분이 아니라 거의 10분 가까이 코딩했네요. 자, 다 작성 끝나셨나요? 자, 실행을 해볼까요? 저도 완성을 했는데, 칼럼 수를 뭐 3개만 할까요? 그러면 숫자 10, 20, 30을 입력받았고요. 자, 그것을 출력하고, 여기는 표현이 안 됐지만, 예, 동적 메모리 할당 해제했습니다. 자, 같이 보면, 뭐, 메인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는 부분이니까, 뭐, 굳이 다시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자, 내려와서, my 언록 함수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네요. 자, 칼럼수를 내가 전달인자로 받았잖아요. 이 칼럼수를 전달인자로 받아서, 인티저 포인터 P, 그렇죠? P는 인티저 포인터로 캐스팅해서 저장할 거고요. 에몰로 사이즈 오브 인트 곱하기 컬럼 했습니다. 자, 내가 인티저 방을 컬럼계 잡겠다라고 했으니까 사이즈 오브 인트한 것의 크기에다가 컬럼을 곱해줘서 바이트 수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리턴 P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 인풋 함수는 어렵지 않습니다. 데이터 인풋 함수는 자, 포문을 돌려서 for i는 0부터 i가 칼럼보다 작을 동안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스캔f 문으로 값을 입력받으면 되겠죠. 자, P의 i번방의 주소를 통해서 P의 0번방, 1번방, 2번방, 3번방에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해도 되고요. 이것과 같은 표현이 P 플러스 i죠. P 플러스 i로 코딩해도 돼요.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P 플러스 i가, 그쵸? P의 알번방의 시작 주소를 의미하잖아요. 주소 연산 규칙 제1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연산이 되어집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어진대더라. 그래서 하나씩 입력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데이터 아웃풋 함수, 데이터 출력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똑같이 포문을 돌려서 그냥 한 줄에 제가 한 줄에 자 개행하지 않고 필드폭 5만 줘서 P의 아이번방을 컬럼기에 찍습니다. 다 찍고 나서 그냥 줄만 한번 바꿔 주었어요. 자, 그리고 my delete 함수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전달인자로 받은 P가 요거는 좀 검사해 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전달인자로 받은 P가 난널이면 뭐예요? 동점. 그러니까 P가 널이 아니라는 얘기는 my 언록 함수에서 P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동적 메모리 할당한 게 성공해서 성공적으로 할당된 P가 할당된 기억 공간의 주소가 P에 들어가 있으면 낱널이겠죠. 그러니까 P가 동적 할당된 메모리를 갖고 있으면 이런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걔를 풀이하고 자, else일 경우에는 P가 널이라는 얘기잖아요. P가 낱널의 else는 P가 널이라는 얘기는 P가 널이라는 얘기는 동적 메모리 할당 실패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프리피. 아, 프리피하지 말고 그냥 건너뛰어라. 그냥 리턴해라. 해제하면 안 되죠.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수행이 되어진대더라. 아, 그렇구나. 그죠? 뭐, 대단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드에서 하나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동적 메모리 할당이 실패했을 수도 있는데, 그쵸? 자, 여기 my 언록 함수를 가만히 보다 보면, my 언록 함수에서 동적 메모리 할당이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지금 여기 있는 my 언록 코드는요. 동적 메모리 할당이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그냥 그 리턴 값을 리턴해 버립니다. 이런 경우라면 자 메인 함수에서 뭘 해주셔야 되냐면 자 교재상의 메인 함수에서는 그냥 이렇게 끝났지만 여러분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동적
실패 처리 코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if, 자, 교재상에 없는 코드예요. if IP가, 자, if IP가 널이니, 이거는 동적 메모리 할당 실패했으면, 이런 조건이 되겠죠? 자, 동적 메모리 할당 지금 실패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밑에 있는 부분 실행하면 된다, 안 된다? 할당이 실패했는데 IP가 가리키는 게 없는데 막 IP 번지 주고 데이터 입력받아 오게 하고 IP 번지 주고 데이터 출력하고 이러면 안 되죠. IP를 막 줘서 데이터 해제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printf 동적 메모리 할당 실패라고 메시지를 내주시고요. 자, 이 부분을 else로 묶어줘야 되겠죠. else이면, 자, else이면, 자, 이 코드를 수행하라. 자, 이렇게. 자, else일 때 동적 메모리 할당 성공했으면 데이터 인풋하고 데이터 아웃하고 데이터 딜리트하고. 자, 이렇게 항상 실무 코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해놓고 리턴 받고 꼭 성공했다라고 가정하고 코딩하시면 안 됩니다. 실패했을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 염두에 둬야 한다. 되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 드시죠? 좋습니다. 질문 있네요. 자, 에몰록으로 4바이트를 컬럼기에 할당한 것을 바로 배열처럼 사용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그것은 교재로 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교재로 와서 보면 자, 마이 얼록 해가지고 리턴 값을 IP가 받죠? 자, IP는 포인트 변수예요. IP의 태생을 볼게요. IP 뭘 가리킬 운명 갖고 태어났어요? 인티저 방 하나. 인티저 방 하나를 가리켜 운명 갖고 태어났죠? 그럼 IP는 뭐만 가리켜요? 700에서 703번지까지 이 인티저 방 하나만 가리켜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그 방이 하필이면 배열의 첫 번째 방이면 마치 지가 그 배열의 배열명인 것처럼 포인터 변수를 배열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이름이 없는 기억 공간이에요. 이름이 없는 기억 공간이지만 IP는 자기가 가리키는 그 방이 IP가 가리키는 그 방이 다시 말해서 배열 표현으로 따지자면 0번 방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방은 IP의 1번 방 되겠네요. 마지막 방은 IP의 4번 방 되겠네요. 되셨나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포인터 변수가 자기하고 타입과 차원이 맞는 방을 가리켰는데 그 방이 배열에 하필이면 배열의 첫 번째 방이면 그냥 그 포인트 변수가 그 배열의 배열명처럼 쓸 수 있었죠. 그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예, 20바이트짜리 메모리를 인티저 방 5개짜리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IP가 볼 때 이 20바이트는 방 5개짜리 인티저 배열로 보이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건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포인터의 특징이에요. 포인터 변수가 어떤 방을 가리켜. 근데 그 방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럼 변수 하나 가리키는 거지만 그 방이 그 뒤에 똑같은 타입의 방이 여러 개가 이어져. 그럼 마치 지가 그 배열의 배열명인 것처럼 포인터 변수명을 사용할 수 있었죠. 그 성질인 거예요. 그 성질. 네, 네, 이해되신 것 같아요. 자, 또 질문. 또 질문 없나요? 다 이해되셨나요? 네, 좋아요. 자, 이렇게 되어진대더라. 음,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럼 1차원 배열 여러분들
1차원 배열의 방해 개수 입력받아서 필요한 크기의 메모리를 할당해서 사용하고 해제하는 거. 사용까지 다 했어요. 데이터 인풋, 데이터 아웃풋까지 다 했잖아요. 해제하는 것까지 완성했습니다. 1차원을 이해해야 2차원을 할 수 있죠. 자, 넘어가서 2차원 배열의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는 예제 11-12가 나옵니다. 자, 2차원 배열의 동적 메모리를 할당할 건데, 자, 이번에도 이렇게 코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딩을 할 건데, 얘는 코딩을 하기 전에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칼럼과 로우를 다 입력받습니다. 자, 무슨 얘기니? 자, 행과 2차원 배열의 행과 열의 개수를 입력받겠다라는 얘기. 자, 열만 입력받는 게 아니라 행의 개수도, 그러니까 행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열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의 개수를, 자, 로우를 입력할 때 뭐 3, 컬럼을 입력할 때 5. 그래서 자, 로우는 3, 컬럼은 5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죠? 자, 그러면 마이 얼록 함수에서 3행5열짜리 2차원 배열을 잡아서 그것의 시작 주소를 리턴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마이 얼록 함수를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 얼록 함수에 의해서 그려져야 될 그림. 네. 자, 얼마를 리턴하는 마이 얼록 함수는 전달인자로 로우와 컬럼을 받습니다. 자, 로우는 지금 3이라고 전달됐고요. 컬럼은 5라고 전달됐다라고 가정하자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데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가? 자, 그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3행5열이면 자, 이제부터 제가 쓰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쓰셔도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틀려먹은 코드니까 이제 써놓고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필기를 하시고요. 되는 코드는 예, 다시 작성해 드릴 거예요. 이거 지우고 다시 작성해 드릴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로우하고 칼럼을 여러분들이 에몰록을 할 때 사이즈 오브 인티저 2차원 배열이니까 인트 만한 방 로우 행 컬럼 개를 계산해서 한꺼번에 할당하라. 자, 그러면 이게 3행 5열이니까 4바이트짜리가 3행 5열짜리니까 15개를 15개 인티저 방을 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에몰록은 3행 5열로 잡아라 그러니까 잡습니다. 물론 1열로 잡겠죠. 근데 이제 2차원 배열이니까 2차원으로 그림 그려볼게요. 여기 700번지서부터 잡혔다라고 가정해요. 그러면은 여기 720번지, 여기는 740번지. 사실은 영행 뒤에 1행, 1행 뒤에 2행 이렇게 일렬로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잡아서 자, 그거를 캐스팅해서 포인터 변수 P에 넣을 겁니다. 그리고 리턴 P 할 거예요. 자, 그러면 P를 어떻게 P 선언해 보십시오. 여기다 P 선언. P를 어떻게 선언할래요? P를 뭐라고 선언해야 됩니까? 선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음. 나 안 될 것 같, 나는 선언 못 할 것 같은데? P라는 포인터 변수를 여기다가 선언해야 되고요. 에몰록이 리턴하는 700번지는 예, 보이드 포인터형이라서 이걸 분명히 뭐라고 또 캐스팅도 해야 되거든요. 여기다 뭐라고 쓸래요? P는 어떻게 선언할래요? 저는 못합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하는 게 불가능해요. 강사님, 예. 얘는 로우 앤 칼럼이잖아요. 그러면 강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자, 얘는 결국 이렇게 보면 인티저 방이 다섯 개 있는, 다섯 개 있는 1차원 배열 세개로 구성된 거죠. 구성 요소를 따져보면 세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구성 요소잖아요. 그러면 700번째 타입은 인티저 방 5개짜리 배열의 한자가 높은 주소니까 포인터 변수 그렇게 전하면 되잖아요. 인티저, 포인터 P, 어레이 O 이렇게 선언하고 자 여기서도 이게 보이드형 주소인데 이런 타입의 주소로 바꾸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수행이 되죠. 자 근데 이렇게 코딩했을 때 만약에 컬럼이 5가 아니라 7로 바뀌어 들어오면 이 코드를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이 코드도 내가 이거 컬럼이 5가 아니라 7로 바뀌어 들어오면 이거 7로 바꿔야 되고요. 이것도 7로 바꿔야 돼요. 자, 메인 함수에서 컬럼을 5를 보낼지 7을 보낼지 100을 보낼지 3을 보낼지 몰라요. 근데 내가 여기다 코딩에다가 5열이다, 7열이다, 100열이다, 3열이다라고 고정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 자, 무슨 얘기니? 에몰록은 가능해요. 에몰록은 자, 이 표현은 가능합니다. 로우 칼럼을 다 전달인자로 받았을 때 메모리 한꺼번에 할당하는 거 가능해요. 근데 캐스팅이 불가능합니다. 피선언이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2차원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행은 생략할 수 있지만 열은 생략할 수 없어요. 열은 고정해 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고정열로는 컬럼을 고정해 버릴 수 없는 문제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컬럼이 5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컬럼을 5라고 코딩할 수도 없고 뭐 7이라고 코딩할 수도 없고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코드예요. 에몰록은 돼요. 그걸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와 캐스팅하는 캐스트 연산자를 못 써요. 못 써서 코딩이 완성이 안 돼요. 되셨습니까? 뭔 무링인지 이해되셨나요? 무슨 분위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있죠. 자, 무슨 분위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쵸? 자, 이 점을 자, 이게 안 된다는 것의 이유를 예, 여러분들 이유를 이해 되셨어요? 이게 안 되는 거 이해해야 제가 되는 코드를 설명할 수 있어요. 수가 아니라 칼럼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네. 광진 씨 질문하셨어요. 자, 강사님이 여기를 잘못 쓰셨잖아요. 얘를 P를 선언할 때 자, 칼럼수를 내가 전달인자로 받은 칼럼수가 들어가게 이렇게 지정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컴파일 에러랍니다. 자, 이 표현은 컴파일 에러 발생. 컴파일 에러가 나요. 안 되니까 안 돼. 그렇죠? 이게 되면 뭐가 걱정이 됐어. 그렇죠? 안 돼요. 되게 광진 씨가 그래도 나름 되게 해보려고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렇죠? 근데 불가합니다. 에러 납니다. 네. 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게 되면 됐겠지. 마음 편하게 썼겠죠?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렇죠? 허거던 그런 강사님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이거 이제 안 되는 이유 이해되셨죠? 컴파일 에러 나요? 자, 안 된다. 왜? 컬럼이 고정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컬럼이 5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데 컬럼을 5라고 고정할 수도 없고 7이라고 고정할 수도 없고 컬럼이라고 변수를 썼더니 에러가 나더라. 컴파일 에러가 나더라.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럼 강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메모리를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잡아볼 거냐면, 자, 메모리를 한 덩어리로 잡는 거 불가능해졌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에몰록은 한 덩어리로 잡을 수 있는데 포인터가 그거를 감당을 못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제가 메모리를 그림을 그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으려면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고려를 해보자. 자, 메모리는 여기다가 그릴게요. 코딩은 오른쪽에다 할게요. 자, 메모리를 지금 로우가 날라왔습니다. 3, 컬럼이 날라왔습니다. 5. 근데 이거는 꼭 3과 5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메인 함수에서 입력받을 때 이건 런해봐야 아는 숫자잖아요. 이게 10행 20열이 될 수도 있고 2행 7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코딩해야죠. 자, 그러면 자, 기둥 메모리를 먼저 하나 잡을 겁니다. 여기는 int 포인터. 자, 기둥 메모리를 로우게 잡을 거예요. 로우게. 자, 이름하여 기둥 메모리. 행의 개수만큼 인티저 포인터 방을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열의 개수만큼 인티저 방 5개죠. 자, 인티저 방 이렇게 열의 개수만큼 1차원 배열을 잡아서 이 100번지를 여기 넣어서 이렇게 가리키게 할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인티저 방 5개를 잡아서 여기는 300번지서부터 잡혔다라고 가정하죠. 300번지 이렇게 가리키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인티저 방 5개를 잡아서 여기를 200번지서부터 시작했다라고 가정하죠. 200번지를 넣어서 이렇게 가리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모리를 격가지 메모리다라고 얘기할게요. 자, 이 기둥 메모리하고 격가지 메모리는 모두 동적 할당할 겁니다. 동적 할당할 메모리예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동적 할당한 기억 공간의 특징이 뭐예요? 이름이 없잖아요. 주소는 있는데. 자, 얘는 임의로 1200번지라고 가정할게요. 이 기둥 메모리. 여기는 1204번지, 1208번지 이렇게 잡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이 1200번지의 타입이 뭐예요? 타입. 자, 1200번지는 인티저 포인터 방 3개짜리 배열의 시작 주소입니다. 1200번지의 타입이 뭘까요? 타입. 1200번지의 타입. 자, 채팅창에 한번 여러분들 표기를 해보십시오. 인티저, 이 배열의 가장 큰 구성 요소인 인티저 포인트 방의 한참 높은 주소 타입이잖아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이걸 저장할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정적 할당 메모리 P라는 애를 두자는 얘기. 얘는 저 타입의 방이면 되겠네요. 인티저 포인터 타입의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인티저 포인터 P. 자, 얘의 시작 주소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때부터 얘가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면 자, 포인터 변수가 자기가 가리켜야 될 대상체 방을 인티저 포인터 방을 잘 가리키는데 그 방이 하필이면 배열이었어. 배열의 첫 번째 방이었어. 그럼 마치 지가 그 배열의 배열명인 것처럼 이때부터 여기는 P의 0번 방, 여기는 P의 1번 방, 여기는 P의 2번 방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되셨습니까?
몸부림인지 되셨나요? 자, 여기는 모두 동적 메모리 할당한 거고요. 자, 얘만 정적 메모리 할당하시면 돼요. 이름이 있다라는 건 정적 메모리 할당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강사님 이게 지금 3차원 배열이에요? 아니야, 이게 지금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이죠. 자, 왜 2차원 배열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 방에 내가 접근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 동적 메모리 할당한 기억 공간이라 이름이 없어. 내가 아는 이름은 정적 메모리 할당한 2차원 포인터 P밖에 없어. P로 여기에 접근할 때 뭐라고 접근하면 되냐면 P의 0번 방. 자, P의 0번 방이 요 방이죠. 근데 이 방도 포인터야. 그러면 이 방 입장에서의 여기가 뭐예요? 0번 방이죠. 자, 여기에 7. P의 영행 영렬방이다 7로라 그러면 여기 7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 방은 뭐예요? 이 방. 여기는 P의 2번 방이죠. P의 2번 방도 포인터인데 그 방 입장에서의 4번 방이 요 방입니다. 9너라. 그럼 여기에 9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딱 P를 놓고 볼 때 2차원 배열 행렬 쓰는 거랑 똑같은 구조를 씁니다. 논리적으로는. 물론 물리적으로는 실제 2차원 배열하고 많이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코딩 표현에서는 자, 이게 행점자이고 이게 열점자인 것처럼 영행, 영열, 이행, 사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적으로 할당한 2차원 배열의 구조입니다.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되어진대더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답변해 봐 보아요. 자, 이제 우리 같이 이 메모리를 코딩해 보아요. 자, 코딩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얼록 함수는 같이 작성해요, 우리. 같이 작성합시다. 자, 얘는 인티저, 포인터, 2차원 포인터 P가 필요합니다. 인티저 2차원 포인터 P가 필요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인티저 i라는 이터레이터 변수도 필요해요. 반복문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순서 잡아주세요. 기둥 메모리를 먼저 할당할까요? 격가지 메모리를 할당할까요? 기둥 먼저? 아니다. 격가지 먼저. 뭐 먼저? 저 지금 이제 할당할 거예요. 할당 시작할 건데 기둥부터 잡아라. 그렇죠? 기둥 먼저. 그렇죠. 자, 여러분들 기둥이 잡혀 있어야 격가지가 잡혔을 때 주소를 각 방에 저장할 수 있잖아요. 격가지 미리 잡으면 100번지, 300번지, 200번지를 기둥이 없는데 어디다가 저장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할당할 때 기둥이 먼저 할당되고 격가지가 2차로 할당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는 인티저 2차원 포인터로 캐스팅된 에멀로 사이즈 오브 무슨 형방 몇 개 잡는 거예요? 기둥을 보세요. 기둥은 사이즈 오브 인티저 포인터 방. 인트 방 아닙니다. 인트 방 아닙니다. 인트 포인터 방입니다. A 강사님 그게 그거잖아요. 인트 포인터도 4바이트, 인트도 4바이트. 이게 인트니까 망정이지. 그럼 만약에 이게 캐릭터면 여러분들 캐릭터 포인터 방하고 캐릭터 방 사이즈가 같습니까?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런 타입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인티저 포인터니까 인티저랑 같은 거지. 더블 포인터나 더블은 다른 거고요. 캐릭터 포인터 사이즈와 캐릭터 사이즈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포인터 연산자 하나까지도 타입을 정확하게 표기해주는 센스 필요하다. 그쵸? 사이즈 오브 인트 포인터 말한 거 몇 개 잡아요? 로우 개 잡아요? 칼럼 개 잡아요? 여기다 곱하기 로우라고 써야 돼요? 칼럼이라고 써요? 로우입니까? 칼럼입니까? 몇 개 잡아라? 아까 여기다가 써놨죠? 예, 여기다가 써드렸죠? 그쵸? 로우입니다. 그렇죠? 자, 로우 개 잡아. 이거 여러분들 코딩 시켜보면 저기다 컬럼 쓰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쵸? 아주 개난리가 납니다. 코드가 아주 로직이라 장렬하는 함수가 만들어져요. 좋습니다. 그렇구나.
그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코드 한 줄 비워놓을게요. 자, 여기다가 비워놓을 게 있어요. 비워놓는 이유가 있어요. 저 동적 메모리 할당이 실패했는 경우를 나중에 처리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일단 한 줄만 비워놓으세요. 여러분들도. 자, 일단은 메모리 할당이 기둥이 잘 잡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것의 시작 주소가 P에 들어와서 자, 현재 요런 그림이 완성이 됐겠네요. 요 왼쪽 그림이 완성이 됐겠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i는 0번방부터 i가 자, 로우보다 작을 동안 요거로 요런 걸 자꾸 또 컬럼이라고 써가지고 로직 에러를 내요. 자, 포문은 자, 격가지 메모리는 로우기에 잡는 거지 컬럼기에 잡는 거 아니잖아요. 격가지 메모리를 몇 번 잡아요? 로우 번 잡잖아요. 로우 번. 그렇죠? 그러니까 로우 번만큼 돌면서 또 할당해 주세요. P에 i번방에 int 포인트용으로 캐스팅해 주세요. 자, 이제 에몰로그를 할 겁니다. 자, 이제 격가지를 잡을 거예요. 이게 지금 격가지 잡는 코드예요. 격가지를 잡을 때는 사이즈 오브 인트만한 방 몇 개를 잡습니까? 여러분들 저기다 뭐라고 곱해줘야 돼? 사이즈 오브 인트 곱하기 인트형 방에 방 몇 개 잡아요? 자, 컬럼계 잡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가 컬럼이에요. 자, 어디다 컬럼을 쓰고 어디다 로우를 쓰는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컬럼과 로우가 숫자가 바뀌어버리면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메모리가 이상하게 잡힙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도 자, 동적 메모리 할당 실패했을 때 코드를 넣을 건데 지금 그것까지 한꺼번에 넣으면 여러분들 너무 정신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따가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후문을 돌려요. 자, 그러면 자, 요게 무슨 메모리 할당한 거예요? 요거는 기둥 메모리 할당한 거고요. 자, 이것은 격가지 메모리 할당을 한 거예요. 지금 네모 비워놓은 것은 동적 메모리 할당 실패했을 때 처리할 코드예요. 이 부분은 꽤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코드, 기본 코드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할당이 되고 났으면 여러분들 이제 리턴할 때는 뭘 리턴하는 거예요? 뭘 리턴하면 돼요? P를 리턴하면 돼요. P가 이 기둥 메모리의 주소를 갖고 있잖아요. 이 기둥 메모리의 주소만 보내주면 자, 메인 함수에서 이 P하고 똑같이 생긴 인티저 2차원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 주소를 받아주면 이 2차원 동적 메모리 할당한 기둥 메모리와 격가지 메모리와 다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myalloc 함수의 리턴 값의 타입은 int 포인터형입니다. 왜? P가 int 포인터형이잖아. int 포인터형을 리턴하면 당연히 int 포인터 형 myalloc 이렇게 되겠지. 되셨나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하고, 그죠?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마이얼록은 이렇게 기둥 세우고 격까지 세우는 작업을 해야 하고, 자, 동적 메모리 할당 실패했을 때 처리하는 코드는 그런 실무적인 코드는 조금 이따가 할 거고, 되셨습니까? 네. 자, 이 점을 여러분들 감안하셔서 자, 예제 얼마 다시 얼마 11 다시 11을 완성해 봅시다. 마이 얼록 함수는 제가 이미 작성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의 IP가 이걸 받네요. 그럼 메인의 IP는 1200번지 받아서 그때부터 얘가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네. 그렇죠? 그럼 IP의 0번방, IP의 1번방, IP의 2번방. 자, 그 주소, 동적 메모리 할당된 것의 주소와 로우하고 칼럼을 보내서 뭐 해주어요? 다 저기에다가 3행 오열음 인티저 값 15개를 입력해가지고
저장을 해갖고 옵니다. 자, 그리고 my delete 함수. 자, my delete 함수도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건데, 자, 생각해 보아요. my delete 함수에서, 자, 여러분들 이걸 내가 이렇게 생긴 메모리를 해제한다고 생각해요. 뭐부터 해제? 자, my delete 함수에서는 기둥 먼저 해제해야 돼요? 격까지 먼저 해제해야 돼요? 질문이 있네요. 성주 씨. 기둥 메모리에 방은 행의 시작 주소, 격가지 메모리의 시작 주소들이 담겨 있고, 격가지 메모리에 실제 이용할 데이터를 인티저 값이 담기는 걸까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 기둥 메모리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여기에 정수값이 저장되진 않잖아요. 정수값은 여기 격가지 메모리에 15개의 인티저 방이 저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격가지 메모리 15개가 2차원 배열의 실제 기억 공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 기둥 메모리는 각 행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성주 씨가 굉장히 잘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동적 메모리 할당된 기억 공간을 해제할 때에는요, 기둥부터 해제할까요? 격가지부터 해제할까요? 맞습니다. 격가지부터 해제를 해야죠. 기둥을 만약에 먼저 날리잖아요. 기둥을 먼저 휙 날려버리면, 그쵸? 격가지로 갈 수 있는 주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마이딜리트에서는 격가지 메모리, 격가지 해제 후, 기둥 해제 형태로 코드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시간을 드릴 거예요.